벚꽃 잎이 흩날리는 화창한 봄날의 고등학교 교정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곳은 본능만이 꿈틀거리는 위험한 짐승들의 소굴일 뿐입니다.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나는 매일같이 이 야만적인 곳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남학생들의 거친 숨소리는 정말이지 소름이 끼칩니다. 오늘도 역시 도서관으로 향하며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안식처를 찾아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퉁이를 돌자마자 누군가와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엉덩이에 전해지는 묵직한 통증에 나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나옵니다. 눈앞에는 이 학교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소문난 인기남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싱긋 웃으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음흉한 짐승의 본능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 파렴치한 짐승 같은 녀석아. 내 외침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멍하니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떨어진 책들을 서둘러 챙기며 그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 애썼습니다. 이런 부류의 남자들과 엮이는 것은 내 완벽한 학교 생활의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내 뒤를 쫓아오며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저기요, 책 하나가 아직 저기 남아있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요? 그가 들고 있는 것은 내가 몰래 적어두었던 비밀 일기장이었습니다. 나는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일기장을 낚아챘습니다. 보지 않았겠죠? 설마 저 안의 내용을 읽은 건 아니겠죠?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좁혀진 거리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전교 1등이 남자에 대해 그렇게까지 망상을 하는 줄은 몰랐는걸요. 그의 말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악한 짐승이 결국 내 약점을 잡고 말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대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교실에 돌아와 책상에 엎드린 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이제 내 학교 생활은 끝장났고 그에게 평생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수업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더니 그 녀석이 우리 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선생님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할 전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그는 하필이면 내 바로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 때문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습니다. 그는 펜을 떨어뜨리는 척하며 내 의자를 살짝 발로 찼습니다. 참다 못한 나는 뒤를 돌아 그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나에게 작게 접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방과 후에 옥상으로 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짐승이 본색을 드러내며 나를 잡아먹으려는 계략을 꾸미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가방 속에 호신용품을 챙겼습니다. 방과 후 종이 울리자마자 나는 비장한 각오로 옥상을 향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노을빛 아래 그가 난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짐승 같은 남자가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음 순간 옥상 문이 벌컥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옥상 문을 거칠게 열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학교의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선 회장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주인공은 당황한 나머지 들고 있던 문제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남주인공은 귀찮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회장에게 다가가 삐딱하게 섰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여주인공은 얼굴이 빨개진 채 짐승 같은 남자와는 아무 일도 없었다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주인공은 오히려 그녀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회장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히며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야간 담력 훈련 행사가 공지되었습니다. 여주인공은 귀신을 제일 무서워했지만 전교 1등의 체면 때문에 차마 못 간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주인공은 그런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듯 옆에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해가 저물고 학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으스스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여주인공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그녀는 남주인공과 한조가 되어 학교 내부를 탐사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이들을 지켜보던 학생회장은 알 수 없는 질투심에 휩싸여 몰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과학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리자 여주인공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주인공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자기 품 안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밀착된 신체 너머로 남주인공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그녀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주인공은 그를 짐승이라 부르며 황급히 밀어내려 애썼습니다. 남주인공은 무서우면 그냥 안겨 있어도 된다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때 뒤에서 나타난 회장이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으며 훈련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회장은 안전 문제를 핑계 삼았지만 그의 눈은 오로지 남주인공의 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세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정적이 흐르며 묘한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남주인공은 회장의 방해가 지겹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자리를 떴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끌림에 여주인공은 저항하지 못하고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회장은 주먹을 꽉 쥐며 바닥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뒤편의 작은 연못가에 도착해 잠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남주인공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을 밀어내려 하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주인공은 입술을 깨물며 남자는 다 짐승 같아서 믿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주인공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다정한 손길에 그녀의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주인공은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진심을 조금씩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경계심이 발동한 두 사람은 소리가 난 쪽을 동시에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어있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여주인공은 공포에 질려 다시 남주인공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남주인공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다가갔습니다. 수풀이 크게 흔들리며 마침내 그 정체가 밝혀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인물은 우리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남주인공의 과거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비밀이라는 말에 남주인공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도대체 남주인공이 숨기고 있는 그 짐승 같은 과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세아는 진혁이 숨기고 있는 그 짐승 같은 과거의 실체가 무엇인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전교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특별 합숙학원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명단에는 공부하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진혁의 이름이 당당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아는 진혁이 자신을 따라오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숙 첫날, 진혁은 세아의 바로 옆자리 침상을 배정받으며 운명적인 재회를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진혁의 체온에 세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아는 공부에 집중하려 했었지만 자꾸만 옆자리에서 들리는 진혁의 숨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깊은 밤, 세아는 우연히 화장실을 가려다 진혁이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통화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진혁은 평소의 밝은 모습은 간데없고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짐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역시 진혁이 위험한 조직의 일원이거나 야수 같은 본능을 숨긴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날 산책로에서 세아는 발을 헛디뎌 가파른 경사 아래로 구를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진혁이 나타나 세아의 허리를 낚아채며 그녀를 안전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한 진혁의 눈빛은 무서운 짐승이 아니라 너무나도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당황한 나머지 진혁의 가슴을 밀치며 저질 짐승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진혁은 슬픈 표정으로 자신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물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세아는 자신의 과한 반응에 후회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아는 진혁에게 사과하기 위해 그의 가방을 뒤지다 우연히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는 진혁이 과거의 유기견들을 구출하기 위해 싸웠던 영웅적인 일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진혁이 말했던 짐승이란 자신이 돌보고 있는 아픈 강아지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아는 자신의 편견 때문에 진혁의 진심을 왜곡해서 해석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진혁을 찾아가 오해를 풀기 위해 합숙소 옥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옥상에는 진혁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아는 숨을 헐떡이며 진혁의 뒤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뒤를 돌아본 진혁은 세아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아는 자신이 그동안 그를 무서운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진혁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세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용기를 낸 세아는 진혁에게 자신의 진짜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사실은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계속 좋아하고 있었다고 외쳤습니다. 진혁은 세아를 꽉 껴안으며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오해는 밤하늘의 별빛 아래에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에는 전교 1등 세아와 인기남 진혁이 공식 커플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진혁은 이제 세아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여 나란히 도서관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아는 진혁이 너무 다정할 때마다 여전히 그를 사랑스러운 짐승이라고 부르며 놀렸습니다. 두 사람은 방과 후 데이트를 즐기며 진혁이 구출한 유기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강아지들을 사랑스럽게 돌보는 진혁의 모습에 세아는 다시 한번 반하고 말았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졸업 후에도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세아에게 세상의 남자들은 무서운 짐승이 아닌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에서 진혁은 세아에게 작은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세아는 진혁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해로 시작된 그들의 아슬아슬한 로맨스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